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영험한 능력에 뿔을 지닌 전설 속의 동물 유니콘으로 불리는 이들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는데 201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244개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데카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성공한 기업들이 기술, 제품의 성능, 기능 향상에 집중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승자인 유니콘 기업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을 다양하게 융복합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고객에게 제공될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기업, 정부, 언론,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모든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지 않고 차량 공유 경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버의 시가총액은 미국 자동차 대기업인 GM이나 포드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고 한 채의 호텔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숙박 공유 경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 호텔 기업 인터컨티넨탈 그룹이 65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단 4년 만에 달성했으며 힐튼과 메리어트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 153억 달러에 인수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모비라이는 영상인식 기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아마존을 겨냥해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전략을 펼치기 위하여 월마트가 33억 달러에 인수한 제트닷컴은 아마존 킬러라는 별명으로 아마존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힙니다. 이처럼 수많은 유니콘들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 있고 그 변화의 물결을 감지하고 빠르게 대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감지하고도 변화를 무시하는 기업도 있으며 아예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 몰락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유니콘들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문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된 논점은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이냐, 왓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요, 자,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냐가 이제는 더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다시 말하면 왓에서 이제는 how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과연 비즈니스 모델화 시킬 거냐, 그 성공적인 기업들을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자, 그런 기업들의 성공적인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1784년도에 발생한 것인데요.
주된 기술은 증기죠, 증기. 자,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든 분들이 철도왕 밴더빌트하고 철강왕 카네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도에 발생한 것인데요. 그때 중요한 기술은 전기입니다, 전기. 자, 전기란 또 기술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화 시킨 분들이 자, 석유왕 록펠러 하고요. 자동차왕 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1969년도부터 출발한 것인데요. 자, 주요 기술은 컴퓨터고요. 자, 이걸 또 잘 비즈니스 모델화 시킨 분이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은 2011년도부터 이제 그 나온 용어인데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융합이죠.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자, 그럼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화 시킬 것이냐? 자, 그런 성공적인 모델들이 바로 유니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2007년도에 그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 기업하고요. 10년이 지난 후에 2017년도죠. 그때 이제 1등부터 10위까지의 시가총액을 쭉 보여드린 겁니다. 자, 2007년도 1위는 그 엑소모빌이에요. 석유회사죠. 그때 이제 그 시가총액은 4,685억 달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년이 지난 2017년도에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죠. 애플입니다. 8천억 달러가 넘죠.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1등부터 10등까지의 순위를 잘 보시면 10년 동안 계속 이 탑 10에 지금 그 순위를 계속 오르고 있는 기업은 딱 2개 기업밖에 없는데요. 엑슨모빌하고 MS,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럼 나머지 8개 기업은 10년 전에는 탑 10에 없었던 기업들인데 10년 후에 그것도 굉장히 상위권으로 순위를 메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라든가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모회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이제 주도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중국 회사 텐센트,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마지막 알리바바. 자, 이러한 기업들은 10년 전, 2007년도에는 탑 10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2017년도에 10년 만에 전부 그 탑 10에 오르는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한 기업들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화두인 유니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콘은 이제 우리가 그 전설 속에 어떤 그 뿔이 하나 달린 그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CB 인사이트에서 이제 그 매년 그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든 걸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의 스타트업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10억 달러라고 하면 이제 우리 원화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뿔이 10개 달린 걸 그 동물을 우리가 데카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데카콘 기업은 유니콘 기업보다는 시가총액이 10배가 더 커야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100억 달러면 이제 원화로 따지면 10조 원이 넘는 자, 그런 비상장 스타트업을 우리가 데카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순위는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순위를 매겼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데카콘 기업이 3개였었는데 2017년도에는 14개. 그래서 3년 만에 굉장히 큰 숫자로 늘어났고요. 특히 이 유니콘 기업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2014년도 순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유니콘 기업은 45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그 45개의 총 시가총액은 1,200억 달러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2015년, 2016년 계속 성장을 해서 자,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유니콘 기업이 244개입니다. 그러면 한 5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은 또 8,1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원화로 따지면 8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7배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2017년도 244개의 유니콘 기업의 분포를, 국가별 분포를 보면요. 대부분 다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4개 기업 중에 미국 기업이 138개이고요. 중국 기업이 58개고, 영국 기업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도 이 그 유니콘 기업의 분포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니콘 기업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그 시가총액이 1조 원에 도달하는 시간을 그 4,500대 기업 같은 경우는요. 자, 전통적인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균 한 2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그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하는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는요. 평균 6년 정도의 시가총액 1조 원에 도달을 하였고요. 특히 유니콘 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제 우버 같은 기업들인데요. 자, 이러한 그 23개 기업들은 2년 만에 시가총액 1조 원에 도달했다고 하니까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자,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유니콘 기업의 정의는 비상장 기업이죠. 그럼 이러한 비상장 기업이 상장이 되거나 또는 다른 상장된 기업에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유니콘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엑스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설명드린 244개 기업 중에 2017년도 현재 42개 그 유니콘이 엑스콘 기업으로 현재 투자가 회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그 유니콘 기업 그 탑10이죠. 그 10개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이제 잘 아시는 우버입니다. 우버가 한 68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그 보유하고 있고요. 2위가 이제 중국 회사인데요. 자, 우버와 마찬가지로 그 차량 공유 회사인데 디디 출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 시가총액이 한 5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3위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샤오미라는 또 중국 기업입니다. 자, 4위가 이제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고요. 5위가 이제 그 사무실 공유하는 위워크라는 기업입니다. 자, 6위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자, 펠런티어라는 기업이고요. 7위는 그 P2P 대출을 해주는 중국 기업이죠. 역시 루팍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8위도 역시 중국 기업이고요. 9위는 이제 또 핀터레스트라는 여러 가지 이미지 큐레이팅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10위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테슬라의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또 투자한 우주 개발 회사 스페이스X가 10위를 차지하고 했다고 보니까 특히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중국 기업들이 그 자국의 어떤 시장 규모를 활용해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급성장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그 244개의 유니콘 기업의 산업을 좀 구분해 보면요. 첫 번째가 공유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공유경제를 이용한 플랫폼을 형성한 기업이 한 47개가 되고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한 기업이 66개가 됩니다. 하드웨어가 13개고요. 연구 개발이 15개입니다. O2O라고 하죠. 그래서 O2O 서비스가 한 70개 되고요. 전자상거래가 한 33개 된다고 하니까 자, 이런 카테고리조차도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잘 비즈니스 모델화 시켜야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하드웨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유경제, 플랫폼, O2O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몇 가지 그 기본적인 용어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시간이니까 기초적인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경제란 말은요. 자, 2008년도에 그 하버드 교수님인 로렌스 레식이라는 분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자, 말 그대로 유형자산이건 무형자산이건 간에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해서 그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하는데 공유경제 이제 대표적인 그 회사가 앞서 설명드린 우버랑 에어비앤비라는 것이죠. 자, 우버는 차량과 그 고객들을 연결을 시켜줍니다만 우버 소유의 차량은 없죠. 하지만 가장 큰 운송업체가 되었고요. 에어비앤비도 자기가 실제로 호텔을 소유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큰 숙박업체가 된 게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자기가 실제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해당되는 자산과 그 어떤 사용 가치를 높여서 그 시가총액을 높게 이루는 기업들을 바로 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O2O 마케팅과 관련돼서 온 디맨드 이코노미라고 해서요. 온 디맨드 경제라는 거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면 그때그때 뭔가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 그런 경제 전략을 우리가 온 디맨드 경제라고 하고요. 자, 온 디맨드 경제를 구현시켜주는 대표적인 이제 기술이 O2O죠.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그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특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서 오프라인으로 뭔가 해결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O2O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O2O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앞서 설명드린 위워크나 또 블루 에이프런이라고 해서요. 위워크는 이제 사무실을 필요하면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것이고, 블루 에이프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음식 재료라든가 레시피를 배달해주는 기업들인데요. 우리 본론에 가서 자세히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O2O 마케팅이 좀 활성화된 걸 우리가 옴니채널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자, 옴니란 말은 여러 가지 방식이라는 것이고,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유통 경로라는 거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이제 구별하지 말고, 넘나들면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옴니채널 쇼핑이라고 하고요. 자, 이 옴니채널 쇼핑이 이제 보편화되게 되면, 자, 우리가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쇼루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유통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러한 쇼루밍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옴니채널 쇼핑이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는 what이 아니라 how의 시대로 가야 된다는 개요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이제 16차시에 걸쳐서 어떤 기업들을 살펴볼 건지 그 기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기업들을 살펴볼 것인지 전체 기업들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시에서는요, 에어비앤비라는 기업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자,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죠. 그래서 실제로 호텔과 같은 숙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숙소 없는 숙박 사업, 가장 큰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에어비앤비고요. 자, 최근에 에어비앤비는 트립스라고 해서 기존의 숙박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광 사업까지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이드 없는 관광 사업까지 펼치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 두 번째는 작닥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작닥이라는 기업은 환자와 의사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가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예약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준 서비스가 바로 작닥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닥의 비즈니스 모델은 의사들에게는 이제 이용료를 받습니다만 환자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 시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우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니콘 기업 중에서는 현재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 두 번째로는 리프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리프트는 우버와 마찬가지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버가 1위라면 리프트는 미국에서 이제 2위 정도의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리프트가 우버를 많이 추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시는 똑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만 중국 기업이죠. 디디 추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특히 우버가 이제 중국에 진출했습니다만 우버 차이나를 디디 추싱에게 이제 매각을 했는데요. 자, 디디 추싱의 주된 주주가 바로 텐센트와 알리바바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 세계 시가총액 탑10에 드는 기업들이 바로 텐센트와 알리바바고, 이 두 기업이 또 투자한 스타트업이 바로 디디추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니콘 기업 2위까지 올라갔었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 것이고요. 4차 시 두 번째로는 블라블라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공유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유럽 지역에 특화되어 있고요. 특히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교통비가 비싸거든요. 그때 이제 블라블라카를 이용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시에서는요, 자, 루팍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팍스는 그 중국 기업이고요. 자, 우리가 P2P라고 하죠. 개인과 개인을 서로 금융 서비스를 이어주는, 자,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P2P라고 하는데, 자, P2P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차시 두 번째는 소파이라는 기업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는 좀 독특한 기업인데요. 자, 학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P2P 서비스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데, 주로 그 대학 동문들끼리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의 그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굉장히 낮죠. 자, P2P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런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 어떤 동문들 간의 대출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P2P의 단점인 채무 불이행 위험을 굉장히 낮춘 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소파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차시는 주로 이제 그 큐레이팅이라고 해서 여러 정보를 이제 그 분류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핀터레스트죠. 자, 핀터레스트는 뭐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겠습니다만 주로 이미지죠. 그래서 이미지를 서로 공유한다든가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만드는 그 SNS가 바로 핀터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핀터레스트는 이러한 이미지와 관련된 SNS를 기반으로 최근에 쇼핑 채널로 그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터레스트의 주된 이용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를 잘 활용해서 어떤 쇼핑 비즈니스까지 같이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미지를 큐레이팅하는 게 핀터레스트라면 뉴스를 큐레이팅해주는 그런 기업이 바로 버즈피드입니다. 자, 버즈피드와 같은 이런 큐레이팅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리스티클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게 뭐 죽기 전에 알아야 될 뭐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들을 쭉 보여주는 자,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버즈피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차시는요. 자, 블루 에이프런이라고 해서 음식 재료랑 레시피를 같이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고객이 그 서비스를 받고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자, 이런 상품 우리가 밀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키트 산업의 선두주자인 블루 에이프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7차시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편화된 게 바로 음식 배달 서비스인데요. 유럽에서, 독일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의 최강자 중에 하나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요기요라든가 배달통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뭔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바로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차시에서는요, 자, 인스타카트라는 기업을 또 살펴볼 것인데요. 자, 인스타카트는 우리가 식품 업계의 우버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 신선식품 위주로 배달해주는 스타트업을 바로 인스타카트라고 하고요. 8차시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위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워크는 세계 최대의 사무실을 공유해주는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위워크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에어비앤비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건물을 임차해서 다시 그걸 쪼개가지고 다시 그 소기업들한테 재임대해주는 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차시에서는요, 자, 오픈도어와 하우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오픈도어는 그 일종의 부동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주택 구매자와 주택 판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를 주택 매도자한테만 받고, 매수자한테는 받지 않는, 자,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 오픈도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우즈란 기업은 그 홈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또 집안을 리모델링 하려면은 그 여러 가지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 디자인, 홈 디자인만 모아놓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디자인 중에서도 홈 디자인만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인테리어 전문가라든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여러 가지 수요자라든가 또 그 부대 상품으로 가구를 팔기 위한 가구 판매자라든가 이 3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 바로 하우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차시에서는요, 제트닷컴이라는 기업하고 와비파커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트닷컴은 그 온라인 코스트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오프라인 코스트코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원제죠. 회원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트닷컴도 회원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항상 그 제시하는 가격이 아마존보다 싸다. 그래서 옆에 항상 아마존 가격을 보여주면서 가격을 제시한다고 해서 아마존 킬러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제트닷컴, 특히 제트닷컴은 최근에 월마트가 인수해서 아마존과 한판 대결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와비파커라는 거는 그 온라인상으로 안경을 판매하는, 자,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통적인 안경이 좀 비싸죠.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벽을 허물고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저가의 안경 그 비즈니스라는 그 기업이 바로 와비파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온라인으로 안경을 살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면 내가 한번 안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직접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라고 해서 홈 트라이얼 온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바로 와비파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차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자, 11차시에서는 주로 이제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업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자, 마인드 메이즈라는 기업은 가상현실 기업인데요. 주로 이제 그 가상현실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특히 그 뇌졸중에 걸린 그 환자분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상현실을 통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매직립이라는 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증강현실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최근에 스타워즈, 영화 스타워즈를 증강현실화 시키려는 자, 그런 기업이 바로 매직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차시에서는요, 자, DJI라는 기업하고 카본3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JI는 뭐 요즘 유명한 드론의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그 DJI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기존의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좀 그 드론의 어떤 시장을 넓혔던 기업이 바로 DJ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본3D는 그 3D 프린팅 기업인데요. 자, 3D 프린팅 전통적인 기술보다 좀 혁신적으로 연속 인쇄 방식의 어떤 그 3D 프린팅을 개발한 게 바로 카본3D인데요. 최근에 아디다스와 협업해서 아디다스 운동화를 3D 프린팅으로 직접 제조했을 수 있게끔 만든 기업이니까 12차시에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차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스페이스X의 가장 큰 장점은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까지 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자, 13차시 두 번째는 어니스트 컴퍼니라고 해서 그 영화배우 그 제시카 알바가 만든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유아용품 중에 친환경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어니스트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차시에서는 드랍박스라는 기업하고 슬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드랍박스는 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공유하고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드랍박스고요. 특히 요금 체계도 유료와 무료 각각 이원화시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슬랙이란 기업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메신저 중에서도 비즈니스용, B2B용으로 만든 그 메신저가 슬랙인데요. 기업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협업을 할 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슬랙이라고 하니까 14차시에서 같이 한번 만나주시고요. 자, 15차시는 스냅하고 모빌아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냅챗의 기업인데요. 이제 스냅챗이 이제 그 기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스냅이라고 하는데, 스냅이 이제 가장 독특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소멸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스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모빌아이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ADAS라고 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전방의 추돌을 방지해 준다든가 자, 이런 기술을 제공해 주는 기업인데요.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인텔 기업이 모빌아이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자, 그 모빌아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 16차시에서는 그 빅데이터 전문 분석 기업인 팔런티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트랜스퍼 와이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팔런티어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죠. 페이팔 기업을 창업했었던 그 여러 사람들 중에 또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 피터 틸인데요. 이 피터 틸이 창업한 기업이 바로 그 팔런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랜스퍼 와이즈는 우리가 그 외화를 송금할 때 굉장히 은행 수수료가 비싸죠? 그럼 이제 개인 대 개인끼리 이런 외화 송금 서비스를 진행해 줌으로써 그러한 수수료를 매우 낮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트랜스퍼 와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차 시에 걸쳐서 그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성공한 유니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보다 4차 산업혁명을 과연 우리가 경영에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꼭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시리즈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정답을 클릭해 보세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학습하실 내용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